안녕하세요 신협 구독자님들,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입니다. 오늘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3, 4년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했던 집값이 올해 들어 크게 주저앉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집값이 한창 비쌌을 때를 기준으로 4억에서 5억 정도씩 떨어지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주택 구입을 문의하는 연락이 작년에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죠. 집값이 얼어붙은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 탓이 큽니다. 집을 사려면 보통 수억 원씩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가 연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연 6%, 7%, 요즘은 8%까지도 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이렇게 크면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주택 가격도 올해 들어 일조히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리고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의 집값 하락 사례를 살펴보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크게 세 차례의 부동산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주택 과잉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1990년대 초반, 그리고 1997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렇게 세 차례를 꼽을 수 있는데요. 1990년대 주택시장이 장기 하락세를 보인 것은요, 주택 공급 폭탄 덕분이었습니다. 80년대 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른바 3저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3저 현상 덕분에 수출이 급증하는 등 경기 호황으로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88년 18.47%, 1989년 18.82%, 1990년 37.62% 등 3년 연속 폭등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치솟자 당시 노태우 정부는 규제와 공급 양 측면에서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한 규제 정책과 함께 1기 신도시 등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한 것이죠. 주택 인허가 물량이요, 87년 24만 4,301가구에서 89년 46만 2,159가구, 그리고 90년에는요 무려 75만 378가구로 공급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요, 폭등하던 집값이 1991년에 4.5%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1996년까지요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집값은요 매년 10%나 하락했고요. 미분양 아파트는 1995년 기준으로요 15만 가구까지 늘었습니다. 부동산 2차 하락기는 1997년 말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환율이 달러당 2,000원대까지 치솟을 정도의 대형 경제 위기였고요. 당시 대출 금리는 20%까지 오른 상태였죠. 1998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6%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5% 올랐으며 2001년에는 19.33%, 2002년에는 30.79%나 집값이 대폭등을 했거든요. 당시 V자형 반등은 외환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했고 금리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 증가가 집값을 이렇게 밀어 올린 거죠. 세 번째 하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시작됐습니다. 2010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 하락하면서 장기 침체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5년에서 6년 사이에 무려 30%에서 50%나 가격이 폭락한 곳도 많았습니다. 집값 폭락의 촉매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였지만 침체가 오래간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판교, 위례, 동탄 등 2기 신도시 입주도 집값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요. 주식 시장처럼 사이클이 있거든요. 오를 때가 있으면 당연히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값이 끝없이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던 만큼 떨어지는 폭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부동산 상승기 때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대출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무리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건데요. 이런 식의 매매는 나중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집을 장만할 때 투자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어떤 이런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의 기간과 폭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항상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